네, 안녕하십니까. FOMC가 사실 일주일 이후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사실 재미난 기사가 나왔죠. 이제 FOMC 하면 빠질 수 없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제 비공식 금리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제 0.25 bp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이번 봄에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에 얼마만큼의 노동 시장이 풀려야 하는지, 인플레이션과 소비가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연준이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사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그래서 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너무나 신빙성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거기 뒤에 뒤있는 이야기들,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해야 저희가 지금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블라드 총재가 50bp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래봤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지, 어떤 인터뷰를 했었는지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월러 연준 이사는 이제 75bp의 인상 이후 총 75bp입니다. 이번 한 번에 75bp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75bp의 인상 이후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5%에서 5.25%까지 올린 후 멈춘다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3개월간을 더 보고 나서 정해야 한다고 한 만큼 아마 두 번의 0.25bp 금리 인상은 더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윌리엄스 위원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며 금리 인상을 얼마 할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안에 3%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하락한다고 한 만큼 좀 더 비둘기에 가깝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자신은 25bp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월러 위원과 비슷하게 5%에서 5.25%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카시카리 총재와 보우만 총재는 원래 유명한 매파 쪽 인물인데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전에, 이번에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왔잖아요. 나오기 이전에 예측한 거긴 하지만 5.25에서 5.5%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과 로리 러건 달라스 총재도 0.25bp를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투표권이 있는 12명 중 7명이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0.25bp를 지지하는 사람이 4명이며 2명은 이번에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도 전에 매파적인 주장을 했었고요. 나머지 한 명인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사실상은 비둘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직 의견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파월, 바, 쿡, 제퍼슨, 구울수비 정도인데 이 중 사실 매파적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사실 파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0.25bp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번 더 0.25bp의 금리 인상은 아마 모든 연준 위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올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이후에 데이터가 좋다면 4.75에서 5.0에서 금리 인상을 중지할 것이고, 아마 데이터가 악화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25bp 정도는 더 올려서 5%에서 5.25bp까지 더 올릴 것을 서포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을 기반으로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물 기반으로 연준의 금리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페드 와치 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약 65%에 해당하는 인원이, 시장이 5% 미만의 금리를 5월 달에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의 연준의 인터뷰에 의한 컨센서스인 5.0에서 5.25보다 0.25bp 더 낮게 갈 거다라고 시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사실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잡혔다고 생각이 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는 하락하고 있으며 유가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의외로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렌트비가 4쿼터 내내 시장가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 데이터가 시장가의 데이터가 연준의 데이터에 렌트비가 반영이 되기까지는 3 개월에서 7-8 개월 정도까지 후행하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도 대놓고 아마 이번에 중반에는 아마 1 분기가 지나서는 렌트비가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아마 3월 혹은 4 월쯤이 된다면 결국에는 렌트비도 아마 하락하는 트렌드로 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플레이션의 각각의 품목의 비율을 바꾸는 측정 주기를 줄였는데요. 사실 보다 이거를 트렌드를 더 따라가기 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연준에서 진행하는 게 더 많이 돈이 쓰인 곳에 비중을 더 높인다라는 건데 이것은 역기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인플레이션을 측정을 낮게 측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중국 사람들의 보복 소비를 제외를 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악재로 사실 저도 악재로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부채 한도 이슈는 말이에요. 연준이 보다 더 빠르게 채권을 판매하는 긴축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양적 완화로 가는 움직임은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재무부가 결국 부채 한도에 도달해서 연말에 현금을 쓰면서 채권 판매를 줄이기 시작하면 현금들이 더 많이 역레포 시설에 보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에 영향을 받는 준비금들이 더 빨리 축소가 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근데 그 준비금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금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 더 이 채권 판매를 줄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QT를 줄이고 QE 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QT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들 블룸버그에서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화폐 공급량이 M2라고 하는데 이게 변화율이 196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연준의 금리가 효과가 있고 긴축의 영역에 있으며 그리고 지금 저축률도 2005년 이후 최저치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들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저연봉, 저임금 노동자들보다는 고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더 잘리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화폐가 결국에는 공급량이 축소되기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이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까지 축소를 줄 수 있는 영역까지 사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금리 자체가 일단은 긴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폐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연준은 옵션을 남겨두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만들어 두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응을 하고 싶다. 지금 당장 뭐 금리 인상을 멈추기보다 그렇다기보다 더 많이 올리기보다는 옵션을 만들어 주면서 후에 기회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인 사실 25bp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25bp 인상을 더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연준은 여태까지는 기대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시장에게 주려고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자산들을 보면은 안전 자산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위험 자산들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드벳 비욘드라든지 여러 가지 밈 주식들도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포기할 시점까지는 안 온 것 같고요. 인터뷰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5%에서 5.25bp를 주장하는 만큼 시장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높은 만큼 아직까지는 연준이 아마 이번과 다음 것까지는 25bp 인상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튼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이제 일주일 있으면 FOMC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꼭 밑에 코멘트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FOMC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